시작할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 2학기 첫 수업이고요. 188페이지부터 우리가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수업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2학기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배우는지에 더 안내할 겁니다. 안내. 시간은 금방 끝나요. 그래서 188페이지 피시고요. 앞으로 2장 넘어옵니다. 앞으로 2장. 앞으로 2장 넘어오시면 이 파란색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이 파란색 페이지. 그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그지? 몇 단원? 그렇죠. 읽을 줄 모르시지 않았어요. 5단원입니다. 5단원. 5단원하고 세계대전. 뒤에 블라블라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대전이라는 거야. 세계대전 영어로 뭐야? 월드 파이트. 그지? 월드워. 그래서 WW라고 쓰기도 해요. WW 월드워. 그래서 몇 번 일어났어? 그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시기가 언제야? 1차 세계대전이? 1200년. 여러분들 모르는 거 괜찮은데 눈이라도 빨라야지. 한 장 뒤로 갑니다. 한 장 뒤로 가시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한국사와 세계사를 비교해 놓는 표가 있어요. 그렇죠. 1900 아니요. 시작은 1914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끝이 납니까? 18년. 네? 아니요. 다 뒤에만 읽으시니까 이상하잖아요. 1918년입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시기가 이렇고요. 2차 세계대전은요? 1939년부터 1945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었어?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제 강점기였어. 우리나라 광복을 몇 년도? 1945년도. 1945년도. 우리나라의 광복과 2차 세계의 끝이 동일한 연도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왜 광복이 됐어? 어떻게 독립이 됐어? 미국이 일본에 핵을 쐈고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거에 따른 관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로는 일단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는 거지. 광복을 이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시기, 2차 세계대전 시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는 선생님이 5단원과 6단원을 1년 동안 가르쳤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지? 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간소하게 배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장 넘겨보십시오. 왼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죠. 오른쪽에서 보시면 189페이지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됩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191페이지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요. 단 몇 장의 전쟁이 끝나? 두 장의 전쟁이 끝납니다. 그만큼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뭔가 막 이상하죠. 선생님 엄청 중요하다 그랬는데 단랑 2장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즉슨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만 보고 시험 볼 수 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지?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노트 정리. 1학기 때 노트 정리 하라 그랬죠? 왜? 권장했잖아요. 권장. 노트 정리 권장. 2학기에 노트 정리 수행평가가 있을 예정이니 1학기 때부터 노트 필기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수행평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노트 필기는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교과서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노트 정리하지 않으면 시험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중점적으로 배울 거고요. 이 사이에 사건,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29년에. 그렇지. 대공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와요. 1929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겠지만 IMF라고 들어봤죠? 네. 외환위기. 이 시대 우리나라의 문제였고, 근데 2008년, 2009년 때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야, 그러면 이제 188페이지부터 우리 한 장씩 넘어가면서 볼게요. 192페이지 보시면 1차 세계대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러시아, 즉 소련에 대해서, 소련의 탄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 이야기 들어봤나? 네. 이름은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처음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 거니까. 즉 러시아에서 어떻게 소련, 혁명이라서 소련으로 가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그때 우리 배웠던 그지 칼 마르크스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어떤 국가에서 어떤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가장 먼저 발생할 거라 했어? 영국. 그지 영국이었죠. 영국 어떤 나라였어? 강한 나라.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을 하면 그 끝은 결국 사회주의, 공산사회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는 그런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억지로, 너무 국가인데 억지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울 거구나 하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입니다. 중국이란 나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나라야? 이제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오쩌둥이라는 사람 들어봤나? 그러면 모택동은요? 같은 사람이에요. 마오택동은 한자 그대로 읽은 거고요. 중국식 발음 이런 게 마오쩌둥입니다. 그 마오쩌둥이 장제스, 즉 장개석이라는 인물과 대결을 하고요. 그 대결에서 이겨서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장개석은, 장제스는 쫓겨납니다.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서 나라를 만들어. 중국 밖으로 몽골이요? 지금도 있는 나라야. 중국어 쓰는 나라, 그렇지, 대만, 타이완, 대만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요.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95페이지 보시면 인도와 동남아시아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쓱 보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이제 196페이지 가면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서아시아입니다. 서아시아. 서아시아는 우리가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 좀 더 최신 버전으로 말하면 그렇죠. 튀르키예 이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하시면 다음 페이지 대공황이 또 나옵니다. 대공황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아주 고전적인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그다음 신자유주의까지 나오는 그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대공황은 출제율 100%입니다. 출제 100%. 왜냐? 작년에 이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작년에 출제를 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지금까지 100%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모르죠. 그때 가봐야 알죠. 나오겠죠. 근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198페이지입니다. 파시즘과 군국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의 이야기들, 파시즘, 전체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은 누가 주도해서 일으켰나 전쟁을? 영국 아닙니다. 독일이에요. 독일. 그러고 나서 2차는요? 독일입니다. 히틀러. 이때 독일 이겨서 집니다. 저요? 역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패전하고요. 그 다음 2차 때는 지잖아.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 봐봐. 1차 때 졌어요. 그럼 나라가 완전히 폭망하거든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또 졌는데 지금 잘 살아 못 살아? 지금도 잘 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도 적당히 잘 사는 나라다. 어쨌든 독일이 둘 다 전범 국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친구들이 있죠. 독일의 친구들.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입니다.
일본과 러시아. 이탈리아입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적이에요. 이 친구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즉 히틀러의 동료였던 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 파시즘, 전체주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돼요. 2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집에서 저녁에 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럼 뭐 해? 핸드폰 봐요. 그렇지, 핸드폰 보지. 그럼 핸드폰 보면서 뭐 해?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게임해요. 게임도 하고 노래도 듣고 또는 유튜브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제 한 1, 2주 동안은 그러지 마시고 구글 지도를 여셔. 구글 지도 잠이 안 오면 구글 지도를 열어서 여기를 확대합니다. 여기. 유럽을 확대해서 유럽의 위치, 어떤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떤 나라 옆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여러분들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도 선생님이 강조했죠. 네. 영국의 위치, 프랑스의 위치, 독일의 위치, 폴란드의 위치 다 최소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지역은 평야이기 때문에 내가 동쪽으로 쳐들어간다 또는 서쪽으로 쳐들어간다 하면 뒤통수를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야, 나 저쪽 쳐들어갈 건데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런 약속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2주 동안은 딱 잘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핸드폰 들었어. 자연스럽게 유튜브 누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게임 누르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구글 맵을 열어가지고 카카오 맵, 네이버 맵 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외국 지도 안 나와요. 구글 지도 여셔가지고 여기 좀 지도 좀 눈에 좀 익숙하게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넘어가고요. 다음 넘어가시면 쭉 넘어갑니다. 202페이지로 갑니다. 202페이지. 202페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결이 다른 걸 배워.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쭉쭉쭉쭉 따라왔죠. 아까 처음에 1차 세계대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뭐 서아시아 혁명 이런 거 쭉쭉 나오다가 대공황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나오고 딱 끝나.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에 관련된 것들을 배웁니다. 이제 주제를 따로 이제 시간 순으로 배우지 마시고요. 그 주제를 따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민주주의의 시작은 어디야? 그렇지, 고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에서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펼치면서 서로 직접적인 민주주의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남자. 그렇지. 그냥 남자면 다 돼? 성인. 그럼 성인 남자는 다 돼? 네. 군대 간 사람. 그렇지. 외국인 안 되죠. 노예 안 되죠.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했던 게 요거지, 요거. 말빨. 그지, 말빨. 말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 하더라도 사람 듣기 좋게 해야지. 또는 논리적으로 그럴싸하게 해야지. 말빨이 좋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듣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말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을 좀 더 웅장하게 또는 멋지게 또는 논리적으로 하게끔 가르치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유명한 사람이 있죠? 네.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연결되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때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한동안 쭉 없어졌다가 다시 근현대에 나타나죠. 그때는 누구한테 정치 참여권을 줘? 그지.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금은 이것들로 표 차별해? 안 하지. 그러면 남자들 여자들 모두가 차별해? 네. 똑같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차별하냐고, 차별. 아니요. 모두가 다 참여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성 참정권은 언제 생겼을까? 19세 운동 잠깐. 이때쯤 생겼어. 이때쯤. 이 논리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아테네에서 남자들에게만, 성인 남자들에게만 참정권을 주었던 이유가 뭐야? 그 전쟁 나가. 그렇지. 전쟁에 나가. 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찬서가 있어요. 찬서가 갑자기 아고라 강당에 딱 모여가지고 옆에 스파르타를 쳐야 됩니다. 저기서 금은보화를 뺏어와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만이 살 길입니다. 합니다. 그러면 이 말 듣고 전쟁해 안 해? 물어보지. 너 혹시 전쟁 나가면 나갈 거야? 네. 바로 죽겠죠. 성인 남자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치에 참여권을 줬다는 거지. 함부로 그럼 전쟁하자고 하겠니? 내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참정권의 역사는 점점 변해왔는데
여성 참정권은 생각보다 늦게 생겨요. 언제 생기냐면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봐봐. 전쟁이 났어. 1차 세계대전 때. 면 남자들만 옛날에 전쟁에 나갔잖아. 근데 1차 세계대전이 길어지고 많은 물자가 들어가면서 여성들도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뭐 의무병이나 이런 걸로 참여하거나 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줘요. 그러면 나 끝나고 나서 말하겠지. 야, 너만 전쟁 나갔어? 나도 나갔어.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럼 참정권 줘, 안 줘? 줘야지. 줘야 되는 거야. 똑같이 했잖아. 의무를 했으니까 똑같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꼭 이게 따문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 유퀴즈라든지 뭐런 퀴즈대에서 종종 자주 나오는 퀴즈가 하나 있어. 전 세계에서 여성 참정권이 가장 먼저 생긴 나라는? 영국. 1번 호주, 2번 뉴질랜드, 3번 인도네시아, 4번 스페인. 스페인. 2번. 2번 뭔데? 2번. 인도네시아. 정답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시험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살다가 퀴즈 대회를 마주했을 때 종종 자주 나오는 퀴즈 대회 용 문제입니다.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이 가장 먼저 생겼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1900년대 이런 시기에 초창기에 여성 참정권이 많이 생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성 참정권이 언제 생겼어? 그렇지. 처음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서양의 민주주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에 있는 최신판을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처음부터 여성 참정권이 존재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넘어갑니다. 204페이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우리가 산업혁명 배웠을 때 배웠죠?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시키고 돈을 얼마나 줘? 돈을 조금 주지? 네. 일은 많이 시키지. 왜냐하면 일할 사람은 많고 일할 때는 없으니까 일하기 싫으면 꺼져. 너 말고 일할 사람 널렸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꿈기 탐색 기간 때 영상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있잖아. 산업혁명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자? 로프 같은 데서 이렇게 걸터가지고 그런 거 자고 그랬었잖아. 기억 안 나시죠 벌써? 네. 그 벌거벗은 세계사 보여드렸잖아요. 야,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즉, 야, 돈은 이 정도 시켰으면 돈은 좀 줘야지. 얼마만큼 줘야지. 또는 야, 니네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으면 네가 좀 책임을 져야지. 또는 야, 인간적으로 뭐 5살, 6살 어린애들은 일 시키지 말자. 이런 논의가 돼요. 또는 일을 너무 오래 시키지 마라. 이런 식의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생겨나게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을게요. 오늘 안내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5페이지 전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보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206페이지로. 이제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인권. 이게 뭐냐면 이제 대량 학살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을 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었습니다. 유대인 학살. 그걸 우리는 홀로코스트라고 불러요. 홀로코스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일본의 난징 대학살 이런 것들이 수백, 수십 1만 명이 희생당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배울 거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요. 이제 강제징용, 강제징병 또는 위안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징병과 징용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징병은 강제로 군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군인으로. 군대를 강제로 입대시키는 거고 징용은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거야.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제징용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군함도. 들어봤죠? 그 영화도 있잖아. 영화 봤어? 그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너무 역사적 왜곡이 심하다. 역사적 오류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그런 영화가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이라도 그런 거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강제징용 가면 그 군함도에 데리고 가면 탄광에서 일을 시켜요. 돈 줘 안 줘? 줘. 일본이 주한 그거야. 돈 줬잖아. 탄광 데리고 가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줄게. 갈 거야 말 거야? 그렇게 하고 계약서 쓰고 왔다고 칩시다. 한 달에 500만 원 줬어요. 500만 원 주긴 줍니다. 근데 주기 전에 뭐 할 때냐면 야, 너 여기서 먹고 자는데 250만 원. 너 세탁비 50만 원. 너 여기서 뭐 세금 100만 원.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한 3만 원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돈 준 거야? 아니요.
그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들도 배우는데 위안부와 관련된 날이 우리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8월 14일. 무슨 날? 기림의 날이랍니다. 기림의 날. 기린 말고 기림. 기리다 할 때 기림. 그러니까 그날을 기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가 그때 최초 증언을 했을 때가 그 날이어가지고 그날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생긴 지 오래된 날은 아니거든요. 그게 2018년도인가 생겼던 날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방학이기도 하고 광복절 전날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잘 기억할 확률이 매우 낮다. 그래도 지금 들은 김에 그래도 아 그런 날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그거 있잖아. I Can Speak. 그런 증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시면 이제 국제연합 UN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넘어가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6단원으로 넘어옵니다. 6단원. 그럼 6단원 넘어오시면 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전. 냉전 들어봤나? 다른만 가니까 냉전 하니까 냉삼이요? 이러더라고. 냉삼이 뭔 줄 알아? 냉동 삼겹살. 그렇지. 냉동 삼겹살. 그럼 냉전은 뭐야? 냉동 전쟁. 냉동 맞아요. 뭐 굳이 해석하자면 냉동 전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영어로는 콜드 워입니다. 차가운 전쟁. 그러니까 뜨겁게 직접적으로 다투는 건 아니지만 신경전을 벌이는 거야. 만약에 나랑 찬서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신경전을 벌여. 근데 막상 이게 주먹 다짐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언제든지 너의 턱을 돌려버리겠구나! 라고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게 냉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냉전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미국과 러시아. 그렇지. 미국과 정확히 말하면 소련이 되겠죠. 소비에트 연합. 러시아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결투 또는 신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많은 나라들의 독립을 배웁니다. 즉 서구 열강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들이 많이 독립을 하면서 변화하는 것들을 배울 거고요. 222페이지로 가면 이제 제3세계의 등장입니다. 제3세계라고 하면 제1세계도 있다는 거고 2세계도 있다는 거지. 제1세계는 뭘까? 공룡.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자본주의 세계를 제1세계라고 합니다. 제2세계는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제2세계라고 해요. 그럼 제3세계는 야, 나 일본도 싫고 일본도 싫어. 난 새로운 길을 갈 거야. 우리만의 길을 갈 거야. 독자적인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제3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게 제3세계. 그래서 제3의 길,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아닌 새로운 데로 가겠다.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24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소련이 붕괴가 돼요. 소련이 붕괴가 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동유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중국이 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흑묘백묘론이라는 게 있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아오면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사상적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중국이 그 개념을 가지고 개혁 개방을 해서 지금의 중국이 되겠죠.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그러진 않죠. 지금 그런 개혁 개방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경제통합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사회 냄새 나게끔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 뒤로 보시면 이제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탈권위주의라든지 뭐 인권 관련된 거, 대중문화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볍게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2학기에 배울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혹시 설명한 또는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더 추가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없어요? 네. 다 됐어? 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야? 노트. 그렇지, 노트와 책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1년 동안 이 단원만 가르쳤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에이스하고 싶은 친구들은 작년 영상 찾아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일단 오늘 수업 끝!